안녕하십니까, ABC 코치입니다. 오늘 제가 정찬성 선수 대 데니게 선수의 입중계를 했습니다. 입중계를 한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생각 정리를 해서 리뷰를 한번 컨텐츠로 만들어 봤고요. 방금 정찬성 선수와 그 데니게 선수의 5라운드 경기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결과를 모르시는 분이라고 하면 정찬성 선수의 경기를 보고 난 후에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포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결과를 그냥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빠르게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자막 작업을 할 시간이 없어서 자막 기능을 켜서 보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완벽한 자막은 아니지만 제가 최대한 좋은 발음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자막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영상을 자막 기능을 켜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전에 예측 영상을 올렸잖아요. 사실 데니게 선수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었고 뭐 유명한 선수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잘 알지 못했습니다. 데니게 선수에 대해서. 영상을 몇 개 정도 보고 나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확실하게 정찬성 선수를 전반적으로 압도하는 내용이 없다. 뭐 정찬성 선수를 위협할 만한 무기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 생각이죠. 경기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봤지만 정찬성 코리안 좀비가 잘하는 영역, 그리고 뭐 이 선수의 어떤 잠재성, 그리고 천재성, 창의적임,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빛을 발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우선 1라운드부터 보면은 정찬성 선수가 확실하게 이번 게임에서 이제 들고 나온 거는 다양한 옵션이에요. 그 전에 계속해서 펀칭 KO를 시키고 이 뭔가 이렇게 타격전을 위주로 좀 화끈한 경기를 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코리안 좀비의 이름값을 더 올리는 건 맞지만 지금 현재적으로 봤을 때는 코리안 좀비는 목표가 그렇게 해서 화끈하게 이기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가 하나가 아니라 결국은 UFC의 이 경쟁 구도를 그리는데 탑5 안에 계속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노리는 게 뭐죠? 챔피언입니다. 챔피언십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챔피언을 경험을 해보고 싶은 거죠. 그게 목표 아닐까요? 정찬성 선수의 이 나이대도 있고 또 그동안에 이제 시합 경험으로 인해서 몸에 누적된 데미지도 있습니다. 사실은 스마트하게 경기를 했었어야 했거든요. 이번 경기는 코리안 좀비가 이제 스마트한 좀비로 체인지가 되는 그런 하나의 계기였지 않나 싶고,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선수들, 다른 선수들하고 경기를 했었지만은 레벨이 굉장히 높은 선수들과 많이 싸워왔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는 경기를 했거든요. 정찬성 선수가 조정 경기라는 느낌이 별로 없이 본인의 어떤 그 레벨과 거의 비등하거나 좀 더 본인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과의 경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전략적인 옵션을 사용하기가 쉽지는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플러스로 이 타격전의 손맛을 한번 보면은 사실은 이게 이 화끈한 경기를 만들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좀 일방적으로 좀 단순한 타격전 양상으로 건너갔다라고 하면 이번 경기는 시작부터 경계를 하지만 데니게 선수하고 리치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 걸 알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매 라운드 시작할 때 카프킥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카프킥 공격을 했는데 뭐 정찬성 선수가 킥을 못 쓰는 선수가 아니죠. 합기도를 했고 이런 우리나라 이제 동양인들, 특히나 한국인들 같은 경우 태권도는 합기도를 기본으로 하잖아요. 킥에 대한 거는 조금만 적응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이제 거리차를 두기도 하고, 카프킥의 또 좋은 효과가 발을 묶어 놓을 수가 있어요. 데니게 선수가 이제 여차에서 안 풀리면 싸움을 걸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체중 자체가 앞으로 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늦어지거든요. 카프킥이 자꾸 중심을 앞으로 쏟으면 피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중심을 이제 경기를 하다가도 약간 뒤쪽으로 빼야 카프킥 체크를 하든지 뭔가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카프킥을 시작을 하고 뭐 타격을 섞긴 섞지만은 자기의 나름대로 이제 거리를 유지하고, 데니게 선수의 위협적인 공격에 안 당한 건 아니에요. 몇 방은 맞긴 맞았습니다. 정찬성 선수도 분명히. 하지만 어느 정도 그걸 알고 맞는 거와 전혀 모르는 각도에서 맞는 거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거리 감각을 유지하면서 시합을 하는 거리를 잘 지켰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찬성 선수가 잘했던 게 카운터 태클. 여기에서 이제 정찬성 선수의 그 천재적이면서 올라운드 파이트적인 파이터의 면모를 보여주는 거죠. 원래 정찬성 이 코리안 좀비 선수가 UFC 역사상 최초로 트위스터라는 그런 특이한 서브미션으로 승리도 하고 굉장히 그라운드 안에서 창의적인 움직임들을 많이 하거든요. 뭐 물론 이 스탠딩 타격에서도 마찬가지고 남들이 예측 못하는 움직임들을 굉장히 많이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가면서부터 좀 더 타격도 정교하게 가다듬고, 그렇게 안 됐으면 사실은 이 정도 레벨까지 올라가기는 어렵고 그냥 재밌는 경기를 하는 선수, 도널드 세러니 같이 약간 그렇게 재밌는 경기를 관객들에게 뭔가 이렇게 끌어오르는 경기는 하지만 결국은 실속을 못 차리는 선수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찬성 선수는 다른 거죠. 그게 제가 이 코리안 좀비라는 선수에 대한 천재성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어떤 상황에 맞춰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시합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능력은 이거는 타고난 그런 능력이 아니고서는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되게 이게 예측이 분석이 국뽕적으로 올라가는 것 같긴 하지만은 데니게 선수가 위협을 했던 장면들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타격으로 펀치를 몇 방 맞기는 했어요. 근데 사실 이런 격투기 시합을 하면서 정말 아예 레벨 자체가 다르지 않는 이상 한 방도 허용하지 않고 시합을 이긴다라는 건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챔피언급으로 가려고 하면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맷집이죠. 정찬성 선수가 뭐 블랙아웃이 될 정도로 크게 맞은 적이 한 두세 번 정도 뭐 있긴 하지만 그렇게 엄청나게 큰 뭐 어마어마한 그런 데미지를 받는 TKO, KO, 나가웃을 많이 당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아직은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유가 있고, 물론 이제 앞으로 계속 그렇게 난타전을 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많이 되면 정찬성 선수도 분명히 뭐 그런 내구리에 깎이기 때문에 조금만 흔들려도 그냥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찬성 선수가 아직은 그런 부분을 감당할 정도의 맷집은 되고, 또 추가적으로 이 데니게 선수가 아주 정교한 스타일의 타격을 구사하는 느낌은 아니죠. 뭐 막 스위치를 자유자재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찬성 선수 자체를 엄청나게 좀 당황하게 만들었던 오르테가 경기, 이런 정도의 레벨이 아니에요. 충분히 감당 가능한 레벨이죠. 그래서 딱 다리 박아놓고 들어오는 거 카운터를 때리고 그 다음에 여차하면서 공격 유도하고 잽잽 주면서 킥 차고 유도하다가 얘가 큰 공격 들어오게 되거나 뭐 약간 밀고 들어올 때 그 역이용해서 테이크다운 하는 거, 뭐 카운터 테이클, 뭐 테이크다운을 4번 5번을 성공시켰잖아요. 태클을 시도하자 함과 동시에 다 거의 성공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레벨 차이가 많이 나고, 그라운드에서 주짓수 블랙벨트라고 하잖아요. 근데 정찬성 선수는 블랙벨트 아니거든요. 근데 시합에서 완전히 그냥 유린을 했습니다. 갖고 놀았어요. 거의 백마운트에서 얼마만큼을 시간을 점유를 했고, 뭐 초크 공격도 하고 항상 피니시를 노리긴 하죠. 하지만 데니게 선수가 그래도 주짓수 블랙벨트이기 때문에 그걸 버텨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여담이면 이 경기 끝나고 나서 주짓수 블랙벨트를 이제 받는다, 명예벨트 같이 받는다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블랙벨트를 그라운드에서 갖고 놀았는데 그럼 그 레벨을 어떻게 인정을 해야죠. 예,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고, 코리안 좀비의 올라운드적인 파이터적인 면모를 보여준과 동시에 시합 실전에서 이거를 썼던 이 경험 자체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실전에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다음 이 앞으로 위에 올라가는 이 선수들은 무조건 난이도가 이 레벨이 다른 선수들이에요. 이 선수들한테 막무가내로 그냥 타격만 갖고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옵션들을 이용을 해서 본인이 이길 수 있는 그런 옵션을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실전 경험이 없게 되면 그만큼 사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신감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물론 데니게 선수의 레벨이 좀 떨어진다고 하지만 그래플링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떨어지는 선수는 아닌데, 이 선수한테 이렇게 성공적으로 테이크다운도 성공, 뭐 시도할 때마다 성공을 하고 그라운드 안에서의 움직임 자체도 완벽하게 봉쇄할 정도라면 충분히 정찬성 선수는 브라이언 오르테가 같은 선수와 그라운드적인 부분을 붙더라도 뭐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겠지만 감당을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이 서거든요. 그러면 공격에 대한 옵션이 많아집니다. 오르테가한테 졌던 이유 자체가 하나가, 오르테가는 막 스위치 스탠스로 공격을 해버리고 엄청 다양하게 뭐 펀치로도 하지만 킥도 하고 백스핀 엘보우도 하고 이 공격을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옵션을 갖고 오면서 경기를 했는데, 그라운드로 들어갈 때에 대한 확신이 조금은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하는데 주저할 수도 있고 뭐 테이크다운 할 때 주저할 수 있어요. 왜냐면 오르테가의 그래플링 기술이라든지 뭐 스탠딩 길로틴이라든지 워낙 증명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정찬성 선수도 나름대로의 자신감을 갖고 접근을 해도 될 것 같은 거죠. 왜냐면 레벨 차이가 많이 나더라도 실전에서 이 사용을 오랜만에 한 거와 그 다음에 사용을 안 한 거와는 차이가 크거든요. 거의 9년 만에 테이크다운하고 그라운드 게임을 했다고 하니 정찬성 선수한테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는 경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 신중 좀비, 열정 좀비, 이거에 대한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번 경기는 신중 좀비로 풀어나가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정찬성 선수가 마지막으로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기 끝나고 나서 뭐 인터뷰에서 나왔지만은 브라이언 오르테가랑 볼카노프스키랑 경기를 하죠.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격투기는 워낙 운동을 격렬하게 하다 보니까 부상자가 나올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백업 요원으로 대기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고, 백업 요원으로 대기를 하다가 만약에 경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두 선수가 경기를 해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맥스 할로웨이는 부상이 당한 상황이고 야이르랑 경기가 있는데 두 사람의 경기가 빨리 성사가 될 수도 있고, 맥스가 좀 많이
아웃이 된다면 야이르랑 경기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몸의 회복을 좀 해주면서 좀 관망을 하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관망을 하지만 나름대로 도발도 해주면서 대권 구도에 좀 끼어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코리안 좀비의 경기 내용은 저는 너무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위기 상황이 있었던 경험도 있어요. 큰 펀치들이 한두 번씩 걸리기도 했고, 하지만 경기 끝나고 보시면 알지만 데니게의 얼굴은 굉장히 많이 부어있는 반면에 좀비는 이 커팅 빼놓고는 거의 얼굴이 멀쩡합니다. 약간 좀 부은 건 있겠죠. 이게 선수가 많이 이렇게 때린 것 같지만 정타나 이런 게 많지는 않았던 거고, 오히려 이제 코리안 좀비가 뭐 스탠딩에서 때리기도 하고 파운딩으로 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데니게 선수의 얼굴이 굉장히 많이 망가진 그런 얼굴을 봤습니다. 오늘 경기는 저는 너무 재밌게 봤고, 역시 5라운드 경기이지만 코리안 좀비의 경기는 정말 다채롭게 경기를 해요. 어느 한순간에서 공격이 옵션이 뭐 끊기는 게 없어요. 그라운드 가서 훅을 걸고 백에서 초크를 걸지만 안 되면 또 때리기도 하고, 사이드에서 공격을 하다가 엘보로 복부를 때리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서든 코리안 좀비는 이 공격이 나올 수 있는 옵션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조금 너무 타격전 위주로 했었는데, 이번 경기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실험적인 경험적인 무대를 가졌다고 생각하고, 게다가 5라운드를 뛰었잖아요. 근데 이 5라운드를 소화하는 경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봤을 때 코리안 좀비가 뭐 당연히 펀칭 파워나 이런 게 뭐 시간이 지나가면 떨어졌지만 체력적으로는 더 싸울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왜냐면 다리를 딱 붙여놓고 들어오는 사람 카운터를 때리고 막 스텝을 뛰는 이런 게 아닌데, 데니게는 방법이 없으니까 들어와야 되고 뭐 굉장히 본인이 피하면서 기민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오히려 데니게 선수가 체력이 좋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쳐버렸죠. 그리고 그라운드에서 이제 막 위에서 그라인딩 당하고 깔려서 당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체력 소모를 많이 맞는 거고요. 스마트하면서도 냉정하게 경기를 잘 신중하게 끌어나간 부분이 앞으로의 챔피언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밑거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리안 좀비 선수 너무나 멋있었고,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좋은 경기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꼭 좋은 기회가 있어서 올해 안에 멋진 그런 타이틀 매치를 하면 정말 좋죠. 하지만 타이틀 매치에 근접할 수 있는 경기에서 꼭 승리할 수 있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또 인상 깊게 봤던 게 그 코리안 좀비 코너 측에 있는 그 여성 주체육위원회에서 나온 아마존 스타일의 여성분인데 굉장히 좀 아름답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탁 눈에 들어왔습니다. 눈에 들어왔어요. 남성분들은 분명히 다 보지 않았을까 싶기는 하고요. 좀 아쉬웠던 거 통역, 정말 너무 아쉽죠. 항상 왜 이 통역을 그렇게 할까? 긴장을 할 거예요. 분명히 통역사들이 그 공부를 안 하면 사실은 그 좌중 분위기에 압도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보면 이렇게 더듬는 게 나오잖아요. 이게 굉장히 당황을 하고 이렇게 긴장을 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통역사한테 돈을 좀 써서 정말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통역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UFC 자체에 이해도가 없는 사람이 통역을 하게 되면 너무 문제가 큰 부분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오늘 최승우 선수 너무 멋있었어요. 그렇게 자기 인터뷰를 준비하고 영어 공부하고, 지금 이제 UFC에서 앞으로 계속 성장해야 되는데 영어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렇게 했던 모습에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최승우라는 사람을 더 기억하게 되는 계기가 되거든요. 앞으로도 선수로서의 본인의 어떤 프로파일을 개발을 해야만 UFC에서도 인정을 해줍니다. 꼭 최승우 선수 영어 공부와 운동 실력 열심히 쌓으셔서 좋은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성 선수와 데니게 선수의 경기는 정찬성 선수의 압도적인 클래스로 인한 승리가 되겠습니다. 위기사항 당연히 있었지만 그런 정도의 위기도 없이 어떻게 경기를 하겠습니까? 데니게 선수가 레벨이 낮다고 해도 UFC 랭킹 8이고요. 이전 경기에서 KO로 상대방도 이기고, UFC 나름 라이트급 최고의 타격가 중에 한 명이라고 했던 에디슨 바르보자와의 경기에서도 어쨌든 스플릿 판정에도 승리를 했습니다. 랭킹이 낮다고 해서 절대 만만한 선수는 아니에요. 정찬성 선수가 저는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ABC 코치의 리뷰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그리고 재밌게 보셨다고 하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